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사례는 술집 여자와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소연해온 어떤 여성의 사연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절대 없다고 아주 그냥 오래발을 딱 내밀더니, 이제는 아예 들통이 이제 나버리니까, 아예 배째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더 속상하다고. 예.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래. 내 생활도 없이 어떻게 살아온 건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죠? 어떤 절망감, 배신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연인데요. 예. 참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어떤 그런 사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경우가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남편이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오리발을 내밀더니 요즘은 아예 배째라식입니다. 한술 더 떠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합니다. 애 둘에 맞벌이 하느라 내 생활도 없이 고생한 게 누군데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생각, 남편 직장에 찾아가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상상, 별의별 생각 때문에 요즘은 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고 죽고만 싶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죽고 싶다. 예.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아주 와닿네요. 지금 상태를 가장 예를 들어서 잘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극도의 절망감이죠. 배신감, 분노, 극도의 어떤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는 아마 가장 최대 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도 외도에 관련된 상담을 몇 번 해봤는데요. 참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례 중에 이제 하나는 그 여성, 아내 되시는 분이 제 상담실에 왔어요. 얘기도 시작하기에는 그냥 막 눈물부터 흘리는데 전 정말 그런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저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있는가. 제가 조금 더 과장하면요. 수돗물에서 그냥 물이 막 콸콸콸콸콸 나올 정도로. 그래서 만약 저렇게 두면 사람의 어떤 신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눈물을 저렇게 계속 쏟으면 저분이 그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쭈그러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정말 아주 충격이었어요. 사람 눈에서 저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막 콧물에다가 막. 그 정도로 배우자의 어떤 외도는 대단한 충격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남편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분노도 일지만 그때 그 여성분이 눈물을 그렇게 쏟았던 여성분은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그 양가감정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자, 이제 다시 사례로 돌아갑니다. 외도는요, 부부 사이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안 만들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예. 그래서 이 경우, 특히 이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경우도 좀 냉정을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냉정을. 이 경우는 이제 물론 남편이 실토했다니까, 처음에는 극구 오래발을 내밀다가 본인 말로 실토했다니까 외도임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사례들을 보면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봤는데 이게 예사 사이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늦게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옷에 루즈 자국을 묻히고 왔다. 물론 그건 부부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겠지만 그거 자체가 바로 외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바로 외도라고 단정 짓고 추측하고 별의별 막 상상을 해서 사실에 근거한 확인도 안 해보고 문제를 막 확대 해석하는 경우라면 그건 냉정한 처사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런 비슷한 외도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 사실에 근거한 확인부터 해라. 확인. 다분히 이건 외도일 가능성도 있고 이건 부부 사이에 어떤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긴 하지만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에 근거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정 짓거나 몰아붙이거나 그죠? 막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남편도 직장에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혼까지 할 사안이고 이혼을 할 결심이 있다면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직장 그죠? 남편의 직장에 쫓아가서 막 상사한테 얘기하고 그럼 결국 나중에 그 뒷수습을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할 건데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옳은 처사는 아니죠. 그리고 뭐 그 어떤 분노, 배신감,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회사 가서도 그죠? 직장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힐까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일에 막 매달려 버리면 그 순간만큼은 잠시 그 악몽 같은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극도의 어떤 분노, 어떤 좀 차분한 안정적인 어떤 정서 상태나 심리 상태를 유지 못할 때는 그 어떤 결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행동도 옮기시면 안 돼요. 보통 이런 때 이제 많이 바로 당장 예를 들면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덤빌거나 아주 드문 경우는 맞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맞바람을 피우면 내 막 억울한 심정, 분노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훨씬 더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아이들을 둔 경우라면 엄마도 바람나고 아빠도 예를 들어서 외도하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건 진짜 망하는 그죠? 콩가루 집안의 전형적이죠. 그래서 극도로 분노가 일거나 그죠? 안정을 못 찾았을 때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옮기시지 말 것.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막 그 단판을 짓겠다고 그 X 찾아가지고 내가 그냥 머리끄댕이를 그냥 붙잡고 내가 혼을 내주겠다고. 그리고 와서 당사자 배우자와 외도를 벌인 어떤 그 당사자를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고 직접 만나는 경우 있는데요. 이 경우도 별로 바람직한 경우 아닙니다. 뭐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본부인이 찾아가서 막 따지면 그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당신 남편 단속이나 잘하라고. 당신 남편 단속이나 뭐 당신 잘한 게 있다고. 당신이 그렇게 잘 못하니까 당신 남편이 밖을 싸돌아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막 달려들고 육탄 공격 그죠? 그냥 막 몸으로 막 싸우는 경우까지 있어서 예전처럼 찾아가서 따진다고 해서 그 여성들이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막 관계가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바람직한 경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남편이 처음에는 긋고 오래발을 내밀다가 이제는 막 배째라시려고 막 나오기도 하고 뭐 한술 더 떠가지고 당신이 그래서 내가 바람 난 거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도대체 책임 전가를 아내한테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걸 잘 뒤집어서 보면 나한테도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외도는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제가 외도가 잘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관계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대부분 남성들이 외도를 한 경우 보통 많은 아내들이 성적인 어떤 불만, 그 욕구 불만을 밖에서 해소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불만을 그죠? 외도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외도가 성적인 욕구 불만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보면요.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그 욕구를 밖에서 구하는 거죠. 안에서 그게 충족이 되어지고 만족하면 밖에서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너 때문에 바람 피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쓰는 말도 안 되는 이 남편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뒤집어서 차분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나한테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서로 맞벌이 하느라고 막 바쁘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그죠? 남편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대화도 별로 없고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잠자리는 어땠는지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람핀 남편 그죠? 아내가 책임이 더 크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100%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막 길길이 뛰고자 막 흥분하시지 말고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돌아볼 수 있다면 진짜 그냥 금상첨화죠. 자, 뭐 덧붙여서 제가 계속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남편의 입장까지를 헤아린다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최대 어떤 충격이고 배신감, 절망감이 드는 남편의 외도 앞에서 남편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건 사실 그죠? 생각하기도 싫고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말로는 안 그러겠다. 그 말만 믿고, 다시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진짜 배째라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반성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도 진짜 내 마음을 돌리기가 힘든데, 만약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진짜 마지막 최후의 선택은 이혼일 수도 있죠. 이혼. 근데 정말 이혼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겠는지, 이건 좀 따져보십시오. 이혼을 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혼을 했다는 그런 낙인, 사회적인 편견은 내가 어떻게 이겨낼 건지,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가면서 정말 성급하게 이혼을 감행하거나 어떤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좀 피해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례 마치고 두 번째 사례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 사연을 신청해 놨던 그런 사례입니다. 폭력적인 아내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요즘은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아무거나 그냥 집어던지고 부수고, 그리고 혼자서 한 잔씩 먹었던 그 술이 이제 늘어나서 통제가 이제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례인데요. 안 그래도 폭군 같은 장인 어른 밑에서 맞고 자라온 그 아내, 너무너무나 없는 살림에 애들 키우느라고 그 고생한 아내, 도대체 내가 참아야지. 저런 여자를 내가 어떻게 맞서서 내가 때릴 수가 없다고 참고 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연을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어떤 해결 방법이 있겠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폭력적인 아내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제 아내는 갑자기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폭언과 욕설에 요즘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고 붙습니다. 저 몰래 한 잔 한 잔 늘어난 아내의 술도 요즘은 통제가 안 됩니다. 폭군 같은 장인 밑에서 맞고 자란 불쌍한 사람이 없는 살림에 애 넷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이제까진 제가 참고 달리며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싶고, 나 없을 때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휘둘까봐 걱정입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례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세상 참 많이 변했죠. 남편이 아내를 두드려 패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례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히려 이건 아내가 더 폭력을 휘두르고, 그죠? 그만큼 세상이 변한 겁니다.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부부 관계도 변하고요. 제가 요즘 상담 사례를 보면 옛날에 했던 사례에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뒤바뀐 사례를 많이 봐요. 외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막 바람피고, 아내가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 잡고 남편이 돌아오고 그런 사례는 많이 봤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아내가 외도 바람을 피우는 경우예요. 그래서 남자가 정말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어떤 면으로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어떤 살해를 느끼죠. 근데 냉정을 되찾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혼이 능사는 아니어서 정말 용서해 줄 테니까 자 같이 살자.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다시는 그런 견해가 없다고 내가 약속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지덕지,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가정에 충실할 것 같은데요. 더러는 요즘 여성들은 싫다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극도의 어떤 분노, 그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다른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엔 남자들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 아내는 전화해가지고 왜 안 들어오느냐, 어디냐, 이렇게 따져 물었죠. 요즘 오히려 뒤바뀐 사례 꽤 많아요. 여성들도 이제 취업을 하고 맞벌이가 이제 늘어나니까 여성들도 직장에서 회식하고 한잔하고, 먼저 들어온 남편이 전화를 해도 여보 오늘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한잔하고 들어갈게요. 일찍 들어갈게요. 두 번 세 번 남편이 막 전화를 거니까 아내가 핸드폰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새벽 한 2시, 3시 아내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맞벌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부글부글 막 끓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아내를 위해서, 그죠? 속 풀라고 부글부글 콩나물국을 끓여주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남편이 그렇게 속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바보 같은 자식,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네. 나 같으면 아예 죽는다 죽어.
접시에 코를 박고 죽으라 뭐 그런 생각 드세요?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뒤바뀐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예. 그게 뭐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 수업 들으시는, 그죠? 이 사례 보시는 우리 여성 학우님들, 그죠? 남자들한테서 배우지 않아도 될 것, 배우지 말아야 될 것 배우지 마세요. 예. 그런 건 뭐 닮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남편분이. 예? 아내가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죠? 더러는. 도대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여전히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한 90% 가까이 되죠. 근데 요즘은 맞고 사는 남편이 요즘 늘어나요. 무슨 남자가 뭐 여자한테 맞아요. 무슨 힘이 세도 남자가 세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남자가 어떤 병약해서 병석에 누워서 꼼짝없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 젊어서는 그냥 술 마시고 바람 피고 그렇게 지지리도 속을 새기더니 이제는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는 좀 늙음하게 좀 편안하게 두 부부가 좀 살까 했는데 예? 갑자기 덜컥 중병이 걸려서 그것도 치매에 걸려서 아니면 그죠? 아니면 병석에서 또 아내가 대소변까지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죠? 이렇게 주사 준다고 이렇게 엉덩이 내리고 주사 주는데 얼마나 속상하면 응? 남편은 그냥 막 엉덩이를 이렇게 볼기짝을 막 때리면서 어이구 이wen수 어이구 내가 그냥 지지리도 복이 없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설사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훨씬 건장해요. 힘으로 하면 뭐 얼마든지 여성을 제압할 수는 있죠. 근데 여자가 너무나 포악하고 그죠? 막 히스테리컬하게 막 극도로 공격적으로 나오면 남편도 겁나는 거죠. 그러다 막 아무거나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흉기, 식칼 그죠? 뭐 그냥 골프채 그리고 막 휘두르고 그냥 막 덤비면 남편도 겁나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살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아내가 그죠? 막 화를 낸다. 물론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바로 화를 뭐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사례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단서가 보이죠. 예. 폭군 같은 장인한테 맞고 자랐다 이거죠. 성장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맞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그런 폭력을 안 휘두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억압된 분노 그런 상처들이 다시 폭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없는 살림에 애 넷을 키운다고.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막 그냥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 예. 그걸 달래기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 그리고 참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편분이 참고 살았다.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 어릴 때도 참 복이 없어서 그 폭군 같은 그죠? 술 마시고 막 행패 부리는 그런 장인분들 맞고 자랐다니까 나라도 좀 잘해줘야지. 없는 살림에 참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애 넷 키우면서 진짜 고생한 여자, 참 불쌍한 여자. 내가 저 사람을 안 돌봐주고 배려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막 물건을 던지거나 막 욕설을 퍼부어도 남편이 그걸 받아주니까 오히려 아내의 그런 행동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죠. 참 억울하죠. 받아줬는데도 오히려 그 아내가 더 그러니까. 예, 그게 부정적인 강화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할 말로 아내가 초반에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진짜 그럼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편이 막 갑자기 막 같이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죠? 뭐 그랬으면 그런 아내의 행동이 더 강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사실 이런 행동이 아내의 행동이 굳어진 것도 모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뭘 힘들어하는 건지, 예. 왜 그러는 건지, 그죠? 그럴수록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일단 먼저 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참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왜 아내가 그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해결하는 방법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아내 되신 분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을 받을 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여성들의 알코올 중독, 음주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남자들한테서 배우지 않아도 될 것, 배우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자꾸 배워가지고 점점 이래도 한 잔 저래도 한 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은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표면적으로 술 마시면서 그죠? 이게 좀 드러나는데 특히
여성들이 집에서 한 잔씩 홀짝홀짝 속상하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우울하니까, 그래서 전혀 가족들한테 남편도 모르고 있다가 꽤 많이 알코올 중독이 진행이 되고 나서야 발각이 되는 경우, 드러나는 경우 참 치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을 받을 만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말 남편의 혼자의 힘만으로 어쩔 수가 없다면 전문가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까지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 수위가 어떤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셨죠? 심정 이해가 돼요. 예,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죠? 또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때일수록 정작 손잡아주고 아내를 아껴주고 챙겨줘야 할 사람은 남편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부부 아닐까요? 나한테 잘해주고 별 문제 없을 때는 아내고, 예? 나한테 행패 부리고 막 술 마시고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그냥 버려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건 부부가 아니죠. 예. 참 힘드시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챙겨줘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 남편밖에 없다. 그리고 애 넷씩이나,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깨지 않고, 그죠? 이끌어갈 사람은 그래도 사연을 신청해 주시고 상담을 의뢰해 주신 바로 이 남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여내 주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그죠?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남의 일 같지가. 지금 이제 벌써 12주째까지 한 24건, 그죠? 24사례를 여러분이 다뤄보셨어요. 참 많은 경우 있죠? 무수히 일어나는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열거를 할 수 없을 만큼 상황마다 다 다른데, 이런 한 24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생기는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예. 이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풀 수 있을까 하는 지혜가 조금 좀 생기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풀 건가? 이런 사례를 부부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 엄마라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의견은 어떠세요? 그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대화를 한번 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 예. 저희 이모님이, 막내 이모님이 한 몇 년 됐네요. 폐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병원에서 폐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는 거의 말기여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의사조차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권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진통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약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쓰시고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는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진단받은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죠. 신체적인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유명한 상담가, 그죠? 치료자, 정신과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경지가 돼서 오면 어떤 방법도 없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인 병, 그죠? 감기 들면 감기약 먹고, 필요하면, 그죠? 수술 받고, 고혈압이나, 그죠? 당뇨 있으면 평생도록 약 먹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 부부 사이에, 가족 관계 사이에 병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창피한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가끔 병이 생기고 무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죠? 의사 앞에서 아이 낳기 위해서 옷 벗잖아요. 주사 맞기 위해서 간호사 앞에서 바지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 창피한 일 아닙니다. 예. 절대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문제가 되시면 전문가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예. 부부가 같이 가면 제일 좋죠. 근데 도저히 어느 한쪽에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거기 가봐야 그 사람이 뭘 고치기는 괜히 돈만 쓰지. 우리가 왜 가? 창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문제를 정말 더 절박하게 느끼시는 분이 혼자로 도니까 찾아가세요. 그래서 남편은 안 가고 아내는 안 가지만 이 경우 나라도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그 바로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쉬하고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